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불시잡 책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데이비드 그레이버입니다. 불시잡 1부 제가 임의로 구분해 놓은 곳입니다. 앞선 영상의 목차죠. 이번은 2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2부 내용 14번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 부분 더 늘렸습니다. 이번 영상 노동가치의 이론, 칼라일이 주장한 노동의 복음이 부의 복음으로 옮겨간 이유, 그와 관련해서 노동가치 이론의 결함, 그 다음 돌봄노동, 부의 복음 성공 결과, 노동의 패러독스, 2부 마지막으로 불시잡 증가 원인, 경영적 봉건주의와 희생으로서의 노동교리를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그레이버가 앞부분에서 말했던 정치적인 의도를 보충으로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임의로 구분한 3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3부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가치 이론, 노동가치론입니다. 칼라일처럼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노동가치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 경제학을 낳은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노동가치론을 포용했다. 수많은 사업가도 그랬다. 그것이 게으른 소비자를 대표하는 지주향신들과 구분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론은 즉시 사회주의자와 노동조직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산업가를 겨냥했다. 노동가치 이론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저작이 널리 퍼지기 전에도 그랬다. 노동가치 이론이 특별히 노동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노동가치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1년 의회 첫 번째 연두연설을 할 때 다음의 구절을 집어넣었다. 오늘날의 기회는 급진적인 것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당시 상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다. 노동은 자본에 우선하며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결실일 뿐이며 노동이 처음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월하며 훨씬 더 높이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자, 이렇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당시 상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다고 그레이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의 복음이 부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반자본주의적인 감정의 많은 부분은 노동가치론이죠. 종교적 측면에서 정당화되었다. 대중적 프로테스탄티즘은 청교도적인 뿌리에 기대어 이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신성한 임무이자 게으른 부자들에 비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우월성 주장이라는 믿음을 포용했다. 이것은 칼라일이 말한 이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의 유일한 진짜 생산자라고 주장하는 노동의 복음의 더 공공연한 종교적 버전이다. 이를 찬양하고 일은 신성한 의무이자 일하는 사람은 게으른 부자들에 비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이 당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레이버는 이것이 칼라일이 말한 노동의 복음의 더욱더 공공연한 종교적 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이후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남북전쟁 직후 관료적이고 기업화된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신흥재벌들은 1890년대쯤 부의 복음을 제안했다.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부와 번영을 창조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것이 부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비즈니스가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철강 재벌인 앤드류 카네기는 이 문화운동의 지도자이다. 그는 대중에게 소비자주의를 역설했다. 집중된 자본의 생산성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내일의 노동자들을 과거의 왕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소비자주의의 핵심이죠. 19세기 말 미국에서 관료적이고 기업화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부의 복음이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자본이 부와 번영을 창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비즈니스가 해결했다고 설명했고요. 집중된 자본의 생산성은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이므로 노동자들은 장차 값싼 물건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자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의 복음의 시대에서 부의 복음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부의 복음의 대표자인 카네기는 높은 임금을 주어 빈민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은 경주 레이스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엘리트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가치론이 부의 복음에 패한 이유에 대한 그레이버의 분석입니다. 한 세대 안에 생산주의가 소비자주의에 의해 밀려났고 노동가치론은 대중상식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다고 그레이버는 말합니다. 그레이버에 따르면 내게는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원래 노동가치 이론 자체가 가진 결함, 즉 생산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노동가치 이론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이며 깊은 가부장적 편견이 담긴 개념이었다. 노동가치 이론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중세에도 기독교적인 신은 기술자, 장인으로 간주되었고 인간의 작업, 항상 1차적으로 남자의 것으로 인식된 작업은 물건을 만들고 짓거나 흙으로부터 다듬어내는 문제로 여겨진 반면 여성의 노동은 1차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아이를 만들어내는 문제로 여겨졌다. 노동가치 이론이 남성 중심의 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것이 한계임을 그레이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초기 공장 소유자들은 여자와 아이를 고용하기를 원했다. 더 고분고분하고 단조로운 반복 노동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남성 기술자들은 불쾌한 상황에 내몰렸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죠. 이 반란을 진정시킨 핵심 방안은 공장에 1차적으로 성인 남자를 고용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타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인 남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동이라고 할 때 남성 중심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음 세기 동안 노동 조직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집중했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들이 가장 조직하기 쉬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즉 노동계급이라는 용어를 쓰기만 해도 생산 라인에 일하는 통짜 작업복 차림의 남자를 떠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공장 노동자가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그레이버는 지적하죠. 칼 마르크스의 시절 노동계급의 동네에는 하녀, 구두닦이, 청소부, 요리사, 간호원, 운전수, 마차꾼, 교사, 매춘부, 관리인, 행상인 등이 광부나 직물공장 직공이나 제철소 직공보다 훨씬 더 많았다. 온전히 공장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직공보다는 여러 부류의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가치 이론이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남성에 집중한 것이 그 이론 자체의 결함이라고 그레이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 노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봇과학은 무미건조하고 피곤한 기계공학적 업무의 아주 많은 부분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생산적 노동과 닮은 점은 줄어들고 돌봄 노동을 닮아간다는 뜻이다. 그레이버는 크게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돌봄 노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 로봇 기술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하는 일이 돌봄 노동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레이버는 네인시 폴브레이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거의 모든 형태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돌봄, 케어링, 노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많은 일이 돌봄 노동화하는 예를 그레이버는 런던 2014년 지하철 파업위에서 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실제 하는 일은 페미니스트들이 돌봄 노동이라 규정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들의 일은 벽돌 쌓는 사람보다는 간호사의 일과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무보수로 행해지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경제에 대한 설명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노동 계급 직업들의 돌봄 측면 역시 똑같이 자취를 감춘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실제 하는 일이 돌봄 노동과 비슷하다는 거죠. 역사상 여성들이 했던 많은 일들, 그것이 돌봄 노동인데 경제사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많은 노동계급들이 하는 돌봄 차원의 일들도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페미니즘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모든 노동은 돌봄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강을 건너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좀 과장되긴 했지만 모든 노동은 결국 돌봄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힘을 쓰는 일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노동은 결국 돌봄 노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그레이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칼라일의 노동의 복음이 19세기 말 미국 기업가들에 의해서 부의 복음으로 대체됐죠. 그레이버는 부의 복음의 성공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의 복음에 의거한 반격은 성공적이었다. 산업의 반장들, 자본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자신이 번영의 진정한 창조자임을 대중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다. 노동의 복음에서는 일하는 노동자가 번영의 주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자본가들이 번영의 원인을 제공한 창조자라고 부각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성공 자체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낳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실상 로봇과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는 작업에서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본가들이 번영의 진정한 창조자로 부각된 반면 노동자들은 컨베어 벨트 시스템에서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격화되었죠. 여기서 일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계속 그레이버는 설명합니다. 아담의 저주라는 기독교 교리와 기능장애 훈련을 받으며 이루어지는 유급 노동만이 성인이 되는 길이라는 북부 유럽식 사유의 융합, 이는 일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 역사는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적어도 1차적으로 부의 창조나 타인을 돕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포자기로서 일종의 세속적인 고행복을 입은 것으로 우리의 소비자주의적인 장난감에 어울리는 어른이 되게 해주는 기쁨과 쾌락의 희생으로 보는 태도를 아주 쉽게 권장한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평생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북부 유럽에서는 생활주기 서비스라는 개념 하에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훈련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은 이 일을 부의 창조나 남을 돕는 방편으로 보지 않고 자기 포기 그리고 고행의 수단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쾌락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일이고 노동이라는 태도가 오늘날 만연해져 있죠. 대신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소비하는 데 풀죠. 그래서 소비자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의 패러독스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데, 첫째, 거의 모든 사람들의 존엄에 대한 감각과 자존감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회복된다. 둘째,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싫어한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모순되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노동의 패러독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은 중요하죠. 존엄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죠. 이것이 현대 노동의 패러독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버는 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알지니와 테리 셀러번이 1987년에 한 말을 보자 지난 25년간 100건을 훨씬 넘는 연구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신체적으로 지치고 지루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개인적으로 굴욕적이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어느 층위에서는 일이 인간 성격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심리적으로는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은 그저 생계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다. 자, 일이 개인적으로는 굴욕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인간 성격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노동자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괴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먹고 사는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노동의 패러독스입니다. 이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한 지니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자죠. 마침내 일이 갈수록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일은 경제적인 것 이외의 가치들을, 예를 들면 가족, 정치, 공동체, 문화, 종교들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과 경험을 획득하는 길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일은 모든 사람이 해롭고 굴욕적이며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다. 즉, 일에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일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목적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과 경험을 획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 일은 사람들에게 굴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죠. 만약 일이 자기 희생이나 자기 포기의 한 형태라면 현대적인 일의 끔찍함은 그것을 목적 자체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 칼라일로 돌아가 보자. 일은 고통스러워야 한다. 직업의 비참한 그 자체가 성격을 형성한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혐오하기 때문에 존엄성과 자존감을 얻는다. 자, 일은 자기 희생이나 자기 포기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일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지죠. 칼라일은 노동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노동은 삶의 정수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은 가장 귀한 것이므로 일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되고 거기에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안 된다고 설명했죠. 일은 삶의 정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일은 고통스러워야 하며 직업의 비참한 그 자체가 인격을 단련시키고 성격을 형성하는 수단이 된다고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혐오하기 때문에 존엄성과 자존감을 얻는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다시 거론됩니다. 경영적 봉건주의, 일은 자기 희생이고 그로 인해서 불시잡이 증가한다고 그레이버는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레이버가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불시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불시 직업이 증가하는 것은 대체로 모든 경제까지 지배하게 된 경영적 봉건주의의 특이한 본성 덕분이다. 그런 직업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동시에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가 더 클수록 그 일을 하는 보수는 더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앞서 설명했지만 많은 불시 직업은 경영적 봉건주의에 의해 탄생했다는 거죠. 준봉건주의적 시스템 하에서 일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일하면 할수록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적으로 사회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죠. 불시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경영적 봉건주의 외에 하나 더 첨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따옴표는 불시잡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레이버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도 그레이버의 표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높은 봉급을 주는 불시잡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체제 안정화와 공고화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불시잡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존재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언제나 부, 권력, 안락, 쾌락의 추구였고 또 언제나 그래야 한다는 믿음은 자기 희생으로서의 노동교리, 노동이 오직 비참함, 사디즘, 공허함, 절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교리로 보완되어야 했다. 이 내용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의 아래와 서로 연관이 되죠. 사회적으로 가치가 클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보수는 더 적어진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은 자기 희생, 노동의 현장은 공허함과 절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교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물론 인간 존재의 기본 동기는 부, 권력, 안락, 쾌락 추구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희생으로서의 노동교리가 필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노동의 가치가 그것이 생산하는 것에 혹은 그것이 타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의거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은 1차적으로 자기 희생의 형태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일을 덜 귀찮아하고 더 재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심지어 자기의 일이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아는 기쁨까지도 실제로는 그 가치를 더 낮추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이다. 또한 이로 인해 낮은 보수 수준이 정당화된다. 노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고 무의미한 거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귀하고 재밌는 것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는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논리가 형성됩니다. 금융자본이 권력 유지에 완벽하게 적합한 노동체제를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더할 나위 없는 솜씨다. 진짜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들은 가차없이 압력받고 수탈당한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욕을 먹는 실직자층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봉급을 받는 더 큰 층으로 나뉜다. 후자는 스스로 지배계급의 시각이나 감수성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위를 갖는 동시에 명료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한을 갖게 된다. 현재 이 시스템, 노동체제는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에 수탈당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욕먹는 실업자층이 있죠. 그리고 불시잡,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봉급을 받는 다른 층이 있습니다. 이 불시잡에 일하는 특별히 화이트 칼라들은 스스로를 지배계급과 동일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이렇게 진짜 노동자, 실업자, 불시잡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들은 서로서로에 대한 원망감을 품습니다. 무의미한 고용의 덫에 가장 걸리기 쉬운 인구층, 그런 노동구조가 증오와 원망으로 뒤덮인 정치지형을 형성한다. 직장도 없이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한다. 반면 고용된 사람들은 빈곤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원망하도록 부추김을 당한다. 불시 직업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진짜 생산적이거나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망한다. 낮은 보수를 받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생산적이거나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용하고 고상하고 화려한 일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진보 엘리트를 점점 더 원망한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를 원망하는 시스템, 이런 정치 지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실업자들을 원망하죠. 특별히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불시 직업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실제 생산적이거나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죠. 낮은 보수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고상하고 화려한 일을 하면서 또 잘 살고 있는 진보 엘리트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현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불시잡 2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이 중요하다는 노동가치 이론이 쇠퇴하면서 19세기 후반 부의복음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부의복음은 자본이 부와 번영을 창조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가치 이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은 일에는 생산적인 측면과 돌봄의 측면이 있는데 그 이론이 역사적으로 대부분 남성이 담당해온 생산에 치중했고 여성이 주로 담당했던 돌봄 차원을 간과한 데 있다고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의복음으로 자본가들이 조명을 받고 노동자들은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노동의 패러독스, 노동은 굴욕적이고 의미가 없지만 성격 형성에도 중요하고 자존감 등 내면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일은 경제적인 것 외의 가치들, 여기 거론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과 경험을 획득하는 방편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진단한 불시잡 증가의 원인은 경영적 봉건주의가 있고 저는 여기에다가 그레이버가 일부에서 지적한 과로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정치적, 사회적인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추구합니다. 불시잡의 피로에 시달린 사람들은 소비주의로 그 스트레스를 풀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은 자기 희생이고 힘들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귀중하다는 교리가 더욱더 필요해지죠. 그레이버는 근로자의 지형을 셋으로 나눕니다. 실업자, 낮은 임금을 받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불시잡의 고연봉자.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이들 간의 반목을 더욱더 부추기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시잡 2부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시잡 3부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